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저번 영상하고 옷이 똑같죠? 네, 같은 날입니다. 자, 오늘은 쉐들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순서가 복잡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까지는 순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순서가 많이 복잡해질 거고, 많은 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헤매실 거니까 이번 시간까지는 꼭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쉐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쉐들 작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의 전용 공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쉐들용 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요 길이가 11cm입니다. 물론 이 폭은 제가 9cm 정도로 해서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얘보다 폭은 좀 짧아도 상관없어요. 길이는 대략 11cm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글자가 있죠. 여기 글자 대신에 뭐 화살표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 그 화살표 기준으로 첫 번째 있는 라인이 5cm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라인이 여기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8cm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단자대를 붙이면 5cm, 8cm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쉐들용 자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분필 잡는 방법을 제가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분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시냐면 요렇게 잡으시면은 분필이 잘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분필을 잡으실 때는 거의 분필 끝까지 손가락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분필이 안 빠집니다. 제가 그립을 이렇게 잡고 쓰는 거죠. 거의 이렇게 잡고 씁니다. 그래서 분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분필이 잘 안 빠질 겁니다. 힘주기도 좋으실 거고요. 쉐들용 자를 이용해서 쉐들 표시를 하실 때는 굉장히 규칙이 간단해요. 자, 일단 기구물에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11cm 되는 곳에다가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제어판에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표시했기 때문에 다음 배관에서도 이렇게 대고 표시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카메라를 화면으로 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일자로 다 그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죠? 자, 기구물에 모두 다 대고 전부 다 표시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배관 지나갈 자리가 90도로 꺾이죠. 꺾이는 곳은 꺾이기 전과 꺾고 난 이후에 모두 다 표시합니다. 배관 자체가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배관이 이렇게 공유를 그리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약간 반원, 4분의 1 원 정도를 그리고 갈 텐데, 그때 규정이 배관의 안찌름의 6에서 8배 사이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조금 더 계산을 하게 되면, 자를 11cm를 만들고 분필의 두께를 계산해서 표시를 하고 그 분필 두께 중간쯤에다가 쉐드를 박게 된다면은 약 11.5에서 11.7cm가 나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11cm 만들어 놓은 자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 둔 곳에다가 쉐드를 박고 배관을 공유를 만들면 배관 안찌름의 6에서 8배를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을 저희가 해놨으니, 저도 물론 다른 분이 해놓은 것대로 쓰는 겁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그게 왜 그러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1cm 되는 전용 자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전용 자를 만들어 쓰게 되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뭐 이거 하나 숨겨서 못 갈까요? 아니면 쉐들 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서, 자는 그냥 바닥에 이래 놓고요. 바닥에 놨다 치고요. 손을 이렇게 해서 손폭 계속 재도 될걸요? 그죠? 그래서 뭐 자는 안 썼습니다, 저는 손을 썼지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꺾이는 자리에 표시, 꺾이는 자리 표시. 자, 여기도 꺾이죠. 여기도 꺾이니까 꺾이는 자리 표시, 꺾이는 자리 표시. 자, 그리고 여기도 꺾이죠.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시.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꺾이는 자리 표시, 꺾이는 자리 표시. 자, 그리고 기구물 붙이고 표시. 자, 여기도 기구물이죠. 그러니까 기구물 대고 표시. 이렇게 합니다. 자, 대신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피관이 갈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별도로 표시 안 합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배관 모양을 잡으면서 쉐드를 받고 갈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자대인데, 단자대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는 쉐들용 자라고 써놨죠. 요렇게 저처럼 글자를 쓰시든
아니면 화살표를 표현하시든 상관없이 거기를 단자대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자대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 때 중요한 거는 전용자에 표시되어 있는 5cm와 8cm의 눈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덮어버리면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두시고 5cm 되는 곳과 8cm 되는 곳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나중에 저 자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아래쪽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 왼쪽 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네, 기금을 붙이고 표시, 그 다음에 꺾이는 자리 표시, 여기도 꺾이니까 이렇게 되고 표시. 자, 그리고 여기도 꺾이죠. 여기도 꺾이니까 되고 표시. 자, 여기도 꺾이니까 되고 표시. 자, 제어판에서부터 나오는 자리니까 표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여기를 동시에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자대네요. 단자대는 글자나 화살표로 표시하신 게 있다면 걔를 이쪽으로 할 건데 다 덮으면 표시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스듬한 곳에다가 갖다 대시고 5cm와 8cm 표시된 곳에 이렇게 같이 표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하나 표시하고 난 이후에 같이 이렇게 끄어서 쓰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꺾이는 자리죠. 꺾이는 자리니까 자를 대고 표시, 자를 대고 표시, 꺾이는 자리니까 자를 대고 표시, 자를 대고 표시, 기구물에 대고 표시. 자, 팔각 박스도 기구물이기 때문에 대고 표시합니다. 자, 여기도 대고 표시. 자, 꺾이는 자리니까 표시, 꺾이는 자리니까 표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기구물이니까 당연히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가게 되면은 피관이 대각선으로 꺾이는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을 잡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별도의 쉐들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배관 작업할 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쉐들 설명을 조금 하고 가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쉐들이 16mm용 양날 쉐들 또는 온 쉐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쉐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심에서 쓰는 건데 얘가 시중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얇은 게 있고 굉장히 힘이 두꺼운 게 있어요. 제가 시험을 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68회죠. 68회까지만 해도 쉐들이 튼튼한 걸 줬습니다. 그래서 쉐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배관을 무리하게 꺾거나 힘을 조금 주고 꺾어도 배관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쉐들이 틀리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쉐들이 굉장히 얇은 걸 주기 때문에 쉐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쉐들 위치를 잘 받고 배관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쉐들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히나 뭐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쉐들 쪽 설명을 드리고 애초부터 쉐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쁘게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류의 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티가 조금 나거든요. 얘가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두꺼운 애입니다. 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휘게 되면은 조금 힘이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 두께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힘이 조금은 없는데 그래도 뭐 좀 약한 것 같긴 하네 정도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 잡아 보시면 이거는 진짜 어디 알루미늄 호일인가 할 정도로 얇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 정도로 줍니다. 이 정도의 두께감으로 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두꺼운 거 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 시험은 이 정도 두께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시험장을 가보면은 이렇게 얇은 걸로 주더라고요. 제가 시험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작업실에서 연습을 하시고 쉐들을 뭐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공구 박스에 이렇게 쓰다가 남는 거 몇 개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져보니까 쉐들이 너무 얇다. 그래서 저희 작업실도 어쩔 수 없이 쉐들을 이렇게 얇은 건 일부러 구해가지고 이걸로 연습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수량이 지금 100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3,000원 수준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들은 저희는 작업실에서 다 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5판 쓰실 동안에 한 100개에서 많이 쓰시는 분은 한 200봉지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한 판 연습하실 때 순수하게 날아가는 비중이 약 한 40개 정도는 넉넉하게 날아간다. 그래 뭐 40개 정도 해봤자 그렇게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니까
그냥 쉐들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쉐들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양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은 좀 잡아야 되겠죠. 배관의 전체적인 모양을 잡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악인 경우는 피하려면 한 가지 작업을 미리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손이 보이나요? 제가 쉐들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요렇게 잡고 있죠. 얘를 살짝 이렇게 오므려 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얘 새 거를 볼게요. 자, 이게 완전한 쉐들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쉐들인데 얘를 가지고 기존의 배관에 이렇게 꼽아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유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공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여유가 이렇게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피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약간 휘었죠? 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꼽으면은 요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요렇게 까딱까딱 거리는 요 정도의 유격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약간 오므리게 되면 배관에 딱 꼽았어요. 꼽고 나면은 배관을 이렇게 잡아주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흔들고 있거든요. 흔들고 있어도 쉐들하고 배관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격이 없어요. 요렇게 유격이 없어야 최대한 모양을 잘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초점이 잘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쉐들을 박으실 때는 요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약간 오메가식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쉐들 작업을 해 주셔야 배관 모양 잡을 때 그나마 전체적 모양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깔끔하게 조금 잡을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제가 저희 작업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능사가 됐든 기능장 과정이 됐든 좀 알려드리거든요.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기능사분들은 10명을 가르치면 1명 할까 말까입니다.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진짜 배관 모양이 안 그래도 모양 잡기 어려운데 배관 모양이 더 안 나오는 거죠. 기능장 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면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하시거든요. 나중에 전체적 배관 모양을 잡고 나면 난 배관이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라고 하는데 결국 제가 철거를 해보잖아요. 그분들 거 철거를 해보면 이렇게 오므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배관 모양이 지금 별로 안 좋다 싶으시면 이렇게 약간 오므려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 시간 있으실 때 꼽아가지고 이 유격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왜 오므려야 되는지가 약간 이제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 앵글이 조금 어중간해서 제가 요 자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쉐들 같은 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다 넣어 두시고 얘를 한 개씩 꺼내실 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실 거란 말이에요. 잡고 그 다음부터 얘를 박을 때 어떻게 박을 거냐, 요렇게 쉐들용 자를 이용해서 표시한 곳에다가 이렇게 박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내 손가락의 중앙이 요 배관이 나갈 자리에 중간쯤에 딱 덮는다 생각하고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이 왼쪽 눈을 쓰는 사람, 오른쪽 눈을 쓰는 사람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왼눈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내가 분명히 내 손가락 가운데다가 선을 얹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왼쪽으로 좀 가네? 아니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네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보정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 배관을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쉐들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약간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관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어함이죠. 만약에 스위치 박스 있는 쪽에 배관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쉐들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쏠리거나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스위치 박스에 나중에 달릴 커넥터에 배관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는 허용하지만 그 오차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 정도로 쉐들이 뒤죽박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연습을 몇 번 하시면서 감각을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처럼 이 인간이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답을 제가 명확하게 드릴게요. 쉐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왼쪽에 박는 게 좋으냐 오른쪽에 먼저 박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쪽에 박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박기가 편합니다. 당연히 왼손잡이 분들은 쉐들을 오른손으로 잡겠죠. 오른손으로 잡고 전동 공구를 이 왼손으로 질 거기 때문에 쉐들의 왼쪽 부분을 먼저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쉐들이 가로로 있을 때는 그렇다 치고
세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위에 박는 게 낫냐 아래에 박는 게 낫냐인데, 위가 편하시면 위를 박으시고 아래가 편하면 아래를 박으십시오. 어차피 지금 박기 좋으면 나중에 박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지금 박는 게 어려우면 나중에 박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 박든 아래로 박든 전혀 상관없어요. 좌로 박든 우로 박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배관의 모양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관의 모양은 내가 이 쉐드를 오므렸느냐, 두 번째, 내가 이 가이드 라인에 굉장히 중앙에 일률적으로 잘 박았느냐, 그게 전체적 배관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자, 넘버링이 제어판의 퀄리티라든지 오결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넘버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제어판이 절대로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벽판 작업을 하실 때도 작도를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전체적 배관의 모습이 깨끗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로줄 같은 경우는 제가 성의 없이 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가로줄들은 배관 전체에 영향을 잘 안 미쳐요. 이거는 끝나고 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 작업실에 미리 몇 번 오셨던 분들, 작업실에서 자격증을 따고 가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최종적으로 배관의 퀄리티를 조율하는 거는 제어함 쪽으로 들어오는 이 배관들이 얼마나 일자로 떨어졌느냐가 전체적 배관 이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작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쉐들 박는 거를 얼렁뚱땅 이상하게 박게 되면 배관이 쉐들 따라서 휘입니다. 그러니까 쉐드를 아주 일률적으로 잘 박아 주셔야 돼요. 자, 쉐드를 박는 거는 지금 녹화하는 게 제가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쉐드를 박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리가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주말에 미리 받고 다음 시간에 녹화할 때는 쉐들이 다 박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카메라 앵글이 이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시간인 본격적 배관 작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P관하고 CD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